뭐 제가 계속 좋아하는 이제 피직대학 티를 똑같은 거 입었네요. 프리티. 뭐야, 무슨 소리 질러. 이제 시끄러워. 그런 꽁트형으로 세계관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들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고, 뭐 펜트하우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사람 이제부터 하면 되지. 그거를 저렇게 몰입하면서 사람들이 본다라는 게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, 어찌 보면은. 근데 그게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, 뭐 내공항 같은 경우가 그냥 그거 자체가 컨텐츠가 돼버렸으니까 되게 흥미로운 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, 올해 뭐 부동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, 그러니까 이제 주식, 부동산, 재테크 관련된 유튜버들이 이제 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가장 양분되는 주요 컨텐츠가 그냥 내가 여기에 아예 몰입할 필요가 없거나 굉장히 몰입하거나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결국 광고도 컨텐츠고 정보예요, 제가 생각했을 때는. 나랑 관련이 없는데 광고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 몰입을 방해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광고를 싫어하게 되는 거지, 관련 있게 해주고 방해되지 않게 해주면은 광고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도 없고 구매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유튜버들도 이게 뭐 스트리머든 뭐 인플루언서든 누구든 간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, 그게 저는 좋은 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. 이제 주류 미디어 수준의 영향력을 갖는 지위로 올라서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너 TV에서 그거 봤어? 뭐 나 네이버에서 봤는데, 뭐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, 이제는 나 유튜브 찾아봤는데, 뭐 유튜브에서 보면 돼. 이런 식 유튜브라는 단어가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관용어 수준의 지위를 얻게 됐다?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는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도 주 시청자였던 어린 분들, 이제 뭐 청소년 혹은 이제 어린이 중심의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은 정말 전 연령층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, 혹은 이제 각 연령층마다 이제 특정 연령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에이터들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, 동시에 이제 어떤 관심사 분야별로 되게 영향을 미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. 가령 뭐 올해 뭐 부동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, 그러니까 이제 주식, 부동산, 재테크 관련된 유튜버들이 진짜 웬만한 뭐 이제 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같고, 편한 거를 좋은 것이 못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유튜브가 편하잖아요. 아무리 TV가 접근성이 좋아도 그냥 내가 쥐고 있는 핸드폰에서 바로 뭔가를 볼 수 있다는 것만큼 편할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구글을 오래 지켜보면서 진짜 그냥 편하게, 빠르고 편하게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 경험이라는 게 되게 오랫동안 집중을 해왔던 서비스이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사람들은 조금만,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더 불편하면 이만큼 좋은 게 있어도 그냥 이걸 안 해요. 그냥 이게 되게 사람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 인간 뭐 본질적으로 살짝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고, 뭐 여전히 방송에 되게 좋은 컨텐츠가 많죠, 당연히 TV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TV를 켜는 거를 꺼려하고 유튜브를 편하게 보는 게 이제 일단 접근성, 편리함 이런 것들이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텐츠적으로도 사람들이 점점 좀 편리한 거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1시간, 2시간짜리 예능이나 뭐 다큐를 보기보다는 10분, 15분짜리 유튜브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자기 시간을 채우는. 오히려 역으로 더 깊이 있는 컨텐츠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게 인기가 있고, 부동산 컨텐츠 네네네. 범대중적인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그 누구에게도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유튜브는 이제 범대중적으로 컨텐츠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재밌거나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가장 양분되는 주요 컨텐츠가 그냥 내가 여기에 아예 몰입할 필요가 없거나 굉장히 몰입하거나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뭐 평소에 그냥 내가 시간 때우고 싶고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피곤할 때는 그냥 진짜 가볍게 몰입할 필요도 없고, 내가 이 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 쓸 필요 없는 컨텐츠들을 보고, 그러다가 뭐 내가 관심 있는 요리, 부동산, 뭐 캠핑, 운동 이런 것들, 뭐 심지어는 뭐 성형수술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
그럼 얼마나 진지할 수밖에 없고 너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는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, 그래서 이제 아예 관여할 필요 없는 컨텐츠거나 아니면 굉장히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컨텐츠, 그 두 가지 유형의 컨텐츠가 지금은 유튜브 내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얻고 있고, 저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. 적당한 관여, 적당한 필요가 오히려 좀 애매한 거죠. 이제는 뭐 어떤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을 대체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컨텐츠 니즈가 어디서 해소가 되느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싶어, 뉴스를 보죠. 그리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걸 보고 싶어, 그러면 정보성 컨텐츠를 보는 거고, 시간을 때우고 싶어, 스낵 컨텐츠를 보는 거고, 막 진짜 웃고 싶어, 뭐 그럴 때는 이제 예능이나 코미디를 보는 거고.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또 굉장히 뎁스도 깊잖아요. 막 뭐 펜트하우스,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그거를 저렇게 몰입하면서 사람들이 본다라는 게 저도 막 몰입하면서 보고 있고,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, 어찌 보면은. 근데 그게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, 이런 식으로 니즈들이 막 다양하게 있고, 그 하나의 섹터마다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스토리텔링형 컨텐츠들을 잘 유통하는 OTT 플랫폼들 여전히 굉장히 잘 될 것 같고, 그게 뭐 미국에서 넷플릭스, HBO 고,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들인데 뭐 인당 막 2-3개씩 구독을 한다잖아요. 필요하니까. 그 사람들이 필요를 하는 거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왕자의 볼 수는 없잖아요. 그 뭐 부동산도 봐야 되고, 뭐 요리도 봐야 되고, 먹방도 봐야 되는데, 그런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많이 볼 것 같고.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은 광고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. 나한테 관련이 있는 거라면은. 결국 광고도 컨텐츠고 정보예요, 제가 생각했을 때는. 그게 이제 노출되는 과정에서 그 스폰서십이 있는 거지.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광고를 그렇게 어노잉하게 느끼지는 않아요. 보통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이유는 어노잉 때문이죠. 반대로 말하면 나랑 관련이 없는데 광고가 나오거나, 아니면 내 몰입을 방해하거나, 그런 이유 때문에 광고를 싫어하게 되는 거지.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관련 있게 해주고 방해되지 않게 해주면은 광고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도 없고 구매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, 그것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이 브랜디드 컨텐츠들이 요즘 들어서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노잉하지 않게, 몰입에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. 뭐 내고왕 같은 경우가 그냥 그거 자체가 컨텐츠가 돼버렸으니까 되게 흥미로운 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. TV를 바라보는 시각과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긴 해요. TV는 약간 좀 더 제3자 입장에서 이제 이 컨텐츠를 바라본다면, 유튜브는 좀 더 내가 이 사람과 이 컨텐츠가 대화한다는 입장에서 컨텐츠를 좀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인극이 많은 거고 1인이 진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. 그 대상을 좋아하면은 그 대상이 하는 광고도 미워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이 대상이 이 광고를 하고 있고 이 광고를 통해 돈을 번다. 그게 뭐 경계에 있죠.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막 싫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오히려 이게 괜찮은 거죠. 그래서 이 유튜브 내에서의 광고 콘텐츠는 최대한 보는 사람 관련 있게 만들고, 그리고 귀찮지 않게, 어노잉하지 않게 만들고, 세 번째는 내가 그 좋아하는 대상이 이제 그 광고로 인해서 더 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렇게 어쨌거나 그 좋아하는 대상과 좀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사람들은 광고를 싫어하지 않는 거죠. 제작자로서 열망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, 무언가를 잘 만들어서 남한테 보여주면서 기쁨을 느낀다. 예, 그게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. 그게 강한 사람은 계속 잘하는 것 같고요. 그게 약한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. 장인 정신이잖아요, 그게. 내가 도자기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히 팔리지만 그래도 내가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때까지 막 깨는 거고,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유튜버들도 이게 뭐 스트리머든 뭐 인플루언서든 누구든 간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, 그게 저는 좋은 크리에이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.